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독님 오늘은 네,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네. 에이 진짜 나는 딱 이렇게 구분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또 궁금해하니까 시청자들이 한번 제가 영적으로 나오는 대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막강하게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네. 이렇게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조금 많이 겨루고 있는 거죠. 네, 가장 막강한. 그렇죠. 네. 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그리고 그 경찰청장이죠 이분이. 네, 총장님이시죠. 총장님. 네. 네. 그 윤석열 총장님이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막 좀 여기가 많이 좋지 않았나요?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네, 엄청나죠.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지수가.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여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것이 꼭 신랑 잘 만나가지고 좋은 자리 있어가지고 저 잘난 체하고 여기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그 여자 팔자는 남자한테 달려있다고. 이분들도 이제 남자분이 뭐 대통령이 되네 만에 하니까 과연 이제 그 대단한 그 신의 기운을 가진 모든 선생님들이 네. 영부인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많이 좀 따지고 있잖아요. 그거 엄청 관심 그쵸? 많아요. 네. 글쎄요, 영부인이 과연 될까? 우리가 근데 이건 있어요. 윤석열 총장님하고 이재명 지도사님이 이제 기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고 있긴 있는데, 네. 만약에 두 분이 기운이 막강하게 이렇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그 내조자 이렇게 자기를 내조하고 있는 부인이 기운이 좋다 그러면은 사실은 상승세로 해서 같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부인을 이렇게 앞세워서 이렇게 영분이 되겠냐 안 되겠냐 해갖고 이렇게 풀어본 건 처음이에요. 네. 그냥 한 사람을 딱딱 두고 네. 저는 풀어봤는데 이제는 같이 부부를 같이 놓고 부부를요? 네, 영분이 되겠느냐 안 되겠냐. 왜냐면 아니 윤석열 총장님을 딱 봤을 때는 딱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인 김건희 네. 부인을 두면은 또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도사님이 대통령 될 수 있다라고 내가 했는데 나도 했는데 막말해서 김혜경 부인이 네. 한마디로 말해서 구설도 많고 뭐가 안 좋아서 네. 이거 마지막에 낙방 하겠구나 이런 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윤석열 씨하고 이재명 씨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풀어봤고요. 일단 그래도 기본은 좀 풀어볼게요. 윤석열 씨는 이제 그 공무원 사주는 맞아요. 네. 공무원 사주 맞고 막강한 그런 기운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네. 마지막에는 기운이 상당히 꺾이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과연 김건희 부인이 운이 강세예요. 네. 김건희 부인이 기운이 세. 기운이 세시다고. 예. 그래서 이 기운이 강세라서 두 분이 이렇게 기운을 맞춰보면은 김건희 씨가 과연 영부인이 될 수 있을란가? 안 된다 이런 말보다도 이렇게 나와요. 될 수도 있겠구나.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운이 강세라서 밀어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난리가 나겠구나 해요. 근데 딱히 영부인이 되겠다 이런 말은 끝자락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봐야 되겠는데 두 분이 합치면 과연 대통령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 추측한 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딱히 두 분을 강세를 모아가지고 야 이거 대통령 되겠다 영부인 되겠다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당신들이 알아서 풀어. 왜냐면 김건희가 운이 강세라서 좋아. 누가 막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영분이 될 수 있는 별이 보이긴 해. 네. 근데 그 별이 도대체가 몇 개냐가 중요해. 예? 네. 별이 몇 개냐. 별이 하나 보이긴 하네. 어. 근데 별이 몇 개냐.
그러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 사실은 대체로 괜찮긴 하지만 홈이 좀 많다라고 그래요. 홈. 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걸려 넘어질 수도 그죠. 있고 빠질 그래서, 수도 있고. 예, 저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나오는 대로. 예. 딱히 박수 되겠다. 이거는 저는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힌트를 주자면 김건희 씨가 정말 영부인들 운이 강세로 보이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하나 보입니다. 별. 그러나 그 별이 몇 개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딱히 윤석열 이렇게 사주 갖고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네. 좀 약해져요. 기운이 네. 꺾여. 그러나 김건희 씨가 강세라서 네. 조금은 굉장히 협조가 좀 이루어져서 좋은 진가가 나올 수도 있어. 별은 하나 보여. 네. 별이 몇 개 되나? 대통령은 별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갑자기 별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 네.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쵸? 네. 나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네. 별은 하나 보여주니 네. 진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재명 씨 보면은 이분은 굉장히 진짜 타고난 이렇게 정말 타고난 정치가인데 이재명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네. 많아요. 저는 아주 사업에 성공하신 분하고 저하고 내키를 했습니다. 네. 그분이 저더러 홍준표가 대통령 된다고 왔어요. 카톡이다. 네. 그래서 내가 내키 하자. 내키 하자는 발상이 기가 막히긴 한데 네. 내키를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기는 홍준표는 없고 중요한 건 이재명 씨.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 팬이라면 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흑심을 갖고 있는 팬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그 험난한 그 삶을 살면서 세상을 이겨내고 다 또 헤쳐내고 이렇게까지 올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굉장히 못지않게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우리가 국모가 되려면은 이제 나라의 그 녹을 먹고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정도 되려면 정말 고이 잘한 사람은 되게 힘듭니다. 이 머리로만 해갖고는 대통령을 해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활력이나 이 정신력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분을 보면. 그리고 느낌에 이 사람은 절대 이게 뭐랄까 이렇게 이 빵에다 선택 대통령도 많잖아요. 네. 그럴 만한 이름은 만들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절대적으로. 국민들을 살려보려고 이름 날려면 많이 노력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의 험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우리 국력을 살린다면 될 거다. 이런 마인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막 말하다 보면은 야, 뭐 김부선하고 어쩌고 형제들과 쌈박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해요. 자격 있냐? 저는 그거는 좀 우습다고 생각해요. 아니 부부지간에 그럼 집에서 싸움 안 한 사람 있어? 신랑하고? 네. 대부분 뭐 판검사님이나 뭐 대통령도 없을 때는 똑같은 부부로 싸워요. 그렇잖아요. 안 싸워요. 그분들은 그 남녀 부부가 침대에서 같이 앉아요? 그럼 아무 일 안 생겨요? 사는 건 똑같아요. 그것도 그냥 가정사로 보면 돼요. 가정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긍지를 갖고 있은 분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면 참 좋겠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왜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뭐 많은 국민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씨를 보면은 굉장히 타고난 그런 정치가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엇갈리긴 하나 그래도 대포가 한번 쏘면 어디로 가겠냐 그래요. 신랑들이 대포가 한번 쏘면 어디로 가겠냐. 네. 그죠? 그건 세계에서 들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운이 그래도 탄탄대로 괜찮아 보이는데 김혜경 씨가 과연 기운이 약해버리면 이거는 못 갑니다. 네. 김혜경 씨는 전 사주 처음 풀어보는데 이분은 자 주물주물 만들어서 우리가 엄마들이 어릴 때부터 다 이것도 저것도 주물주물 만들어서 새끼들 뭐 키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혜경 씨를 보니까 주물주물 만들어서 새우잠을 잘 망정
이렇게 커다란 거를 만들어서 먹이는 격이다 그래요. 주물주물해서. 그러면은 이분은 뭐예요? 국모로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네. 기운이 네. 타고난 그런 운이 있어요. 이분은. 뭔가 이렇게 갖고 계신 기운이 네. 그리고 타고나신 게 있으시죠? 예, 김혜경 씨는 이렇게 우리가 날렵하게 날아가는 걸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네. 김혜경 씨는 잡을 수 있어요. 그 기운이요. 기운이요. 예. 그렇게 기운이 굉장히 세요. 예. 그리고 막말해서 김혜경 씨가 공모가 됐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영감을 봤을 때 김혜경 씨 딱 영감을 딱 보면 우리가 보면은 보통 그 TV에서 사극에서 보면은 막 높은 자리 그 자기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모들 있잖아요. 네. 머리가 상징하잖아요. 자기 네. 명예를.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메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머리를. 네. 왜냐면 궁전들 보고 왕비들 보면 이렇게 확 저기 그 있잖아요. 띠가 몇 개씩. 네. 그런 게 좀 보이고 요즘에 보니까 김혜경 씨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강건한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되게 강직한 마음으로다가 조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씨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엿보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합니다. 김혜경 씨는 겸손해요. 겸손하시죠. 이 정도면 잘난 체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잘난 체 안 해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뚝배기처럼 하지만 되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품도 있어요. 그리고 여장부 기질도 있어요. 여장부 기질. 네. 네. 굉장히 여장부 기질이 있고요. 원래 스타일이 했다 말았다 말이 없어요. 다 국모로서 최고네. 그래도 조건은요. 네. 근데 실타래가 되게 많은데 이분도 인생이 네. 실타래가 많다고요. 실타래가 우리가 들으면서 짝짝짝짝 그잖아요. 네. 이 실타래를 갖다가 하나로 딱 묶어버려요. 이제는. 그리고 실타래 많으면 골치 아프고 인생이. 네. 하나. 그죠? 밤새 실타래 세야 돼요. 근데 이 실타래를 하나로 딱 뭉치는 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셀 게 뭐 있어.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요. 두 분이 합치면 금상첨화다 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겨울만 되면은 겨울만 돼도 네. 뭔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편해진다 그래요. 김혜경 씨가. 네. 지금은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네, 여기저기서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 말도 맞겠죠. 좀 상처를 좀 받은 것도 있고. 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냥 물집이 팍 이렇게 발바닥에 생기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거 따가지고 약 바르면 바쁘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발바닥에 물집 잡히면 안중에도 없다고. 그냥 네. 일도 아닌 거지. 우리는 하나만 터져도 죽잖아요. 이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그게 한 개도 아프거나 뭐 좀 걱정될 그거 없다고요. 네. 그만큼 정신이 국모짜리나 그쵸? 네. 남편이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만 이렇게 쏠려있다는 거죠. 철인처럼. 완전 철인처럼. 네. 그래서 갈수록 이게 편해진다. 중요한 거는 내년 이제 그 3, 4월이잖아요. 3, 4월. 네. 내년 3, 4월에 어쩌냐가 문제잖아요. 내년 3, 4월에 지금 보면은 잘 풀린다고 나와요.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김건희 씨 편도 아니고, 김혜경 씨 편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우리나라를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국모가 필요한 겁니다. 국모가. 네. 근데 저는 아낌없이 영적으로 나온 거를 풀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되든 다 축하해 줄 것이고. 네. 이왕이면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기는 포천. 오늘은 주제가 무겁습니다. 아, 무거운 주제일까요? 저는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아,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어쨌든 치열하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자, 김건희가 영분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신도들은 이제 늦은 시간에 이렇게 문자가 와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별의별 얘기를 물어봐요. 탄핵 안 되냐 뭐 이렇게. 그러면 아 나한테 왜 이렇게 무거운 말을 물어봐. 내가 하는 말이 그렇거든요. 근데 네. 자 윤석열하고 김건희 부부궁합을 딱 본다면은 백년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백년을 못합니다 둘이. 네. 예. 근데 자 윤석열이는 자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네. 윤석열이는. 그 다음에 김건희는 멋쟁이이면서도 아이고 또 별로 좋은 말이 안 나오네. 좀 건방진 게 있어요 되게. 그리고 나의 실속만 찾으려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지면 절대 뺏기지 않는다.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이는 물렁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대통령이죠. 그죠? 근데 네. 이분들이 방송에서는 떠들 수는 없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자기네끼리 만나서는 그래도 부부의 행세를 다 하는데 윤석열은 항상 당하는 쪽이고 김건희는 앙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 뭐가 있겠죠. 자기네들도 전투를 잘 벌여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김건희가 항상 하는 말이 네가 잘하면 네. 내가 이렇게 쪽당하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대통령 부인이든 일반적이든 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는 표현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는 실실콜콜 따져 묻고 캐는 스타일이에요. 웬만한 건 그냥 안 넘어가고 준육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잘난 거는 세상이 다 안다. 나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무너져도 다시 어떻게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자기 사주를 말해요. 그죠? 그러면은 옆에서 우리네 같은 뭐 그 법사인지 뭔지 뭐 있다며요. 그럼 주변에서 당연히 그렇다면서 다득다득 편을 들어주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윤석열이는 어쩔 때는 못마땅하게 짝이 없어요. 근데 젊은 너를 내가 이겨서 뭐 하겠냐? 뭐 하겠냐? 근데 이들은 보면은 그래도 궁합치고는 격이 철천지처럼 악인연. 얘네는 악인연이에요. 더 살아봐야겠죠? 왜냐면 한 사람이 집요하게 짓밟는 인연이에요. 인연은. 그래서 좋은 인연이어야지 윤석열도 대통령을 끝까지 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해먹고 사는 거고요, 대통령을.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은 지금 방석도 없는 빈자리에 앉아있는 격이에요. 대통령이면 비단길에 탁 앉아있는 격이어야 되는데 네. 방석도 없는 비단에 앉아있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 항상 윤석열은 눈치를 보고 있어. 그리고 어쩔 때는 윤석열은 다 어떤 경우나 상황을 다 알아. 근데 윤석열도 이렇게 우리가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는데 해서 자꾸만 김건희를 뭐라고 해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옷 입는 것도 윤석열이 뭐라고 합니다. 휘황찬란하게 그게 뭐냐.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벗어라. 그래도 김건희가 나 한복 입으면 어때? 그래서 한복을 자주 입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김건희도 요즘에 보이지 않게 속이 많이 상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질책을 많이 하니까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김건희는 사실은 생각보다도 돈만 많이 벌 줄 알았고
성질만 막 이렇게 막 부릴 줄 알았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자기가 잘 몰라요. 이렇게 인생을 잘 모른다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어전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에요. 네. 그죠? 근데 윤석열이는 지금은, 김건희를 보기도 아까운 내 마누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왜냐면, 네. 당해도 좋고, 뭐해도 좋고, 김건희가 지랄해도 좋고 해서 무조건, 윤석열은 아무래도 괜찮다 하는 쪽이에요. 윤석열이가, 김건희랑. 근데, 둘이 이렇게 반듯하게 보면은, 항상 김건희가 못마땅하게 쩝쩝쩝쩝 하는 형국이야. 윤석열이를. 근데, 둘이는 절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새끼손가락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안 헤어져요. 네. 부부로 계속 살아요. 근데 왜 부부로 계속 사냐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김건희가 윤석열의 등을 칩니다. 왜 치겠어요? 제대로 둘이 영부인으로 대통령을 못 가게 생겼으면 다 윤석열이 했다 하면서 등을 쳐야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앞으로 3년은 부부로 실튼절튼 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바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그 바람을 약간 피하려고 그러는데 김건희는 이렇게 막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건 윤석열이 더 비겁해요. 왜냐면 김건희는 그거를 바람을 막으려고 하는데 윤석열은 그 바람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정치도 정치지만 내가 봤을 때 지금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권태감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권태감이 김건희가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남편이고 대통령이니까 자기는 한마디로 안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가 약간 한량기가 있어요. 돈 앞에 장사가 있느냐. 네. 돈으로 매달 휘둘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게 똑똑한 눈을또 많이 감싸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안 해요. 돈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진 않아. 네. 단지 윤석열이는 조금 비겁하고 지는 거지 그렇게 매수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앞에 쓸 사람은 별로 없고요. 네. 김건희를 감싸려고 하는 사람은 줄러섰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알아서 이 김건희가 힘이 더 막 강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쪽도 못 타요. 쪽도 못 한다고 김건희한테 대통령이면서.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가는 우세라도 떨까봐 김건희를 조금 다독거리고 피하고 덤비지 않는, 자기가 대통령이 덤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가 윤석열의 어떤 비리, 이런 것들을 많이 지고 흔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을 때 비리가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얘가 알고 있는 되게 비리가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재수가 아닌데 재수로 만든 비리. 누구를 얘가 뚜렷이 알고 있어.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검찰청 있을 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피해갔잖아요. 김건희가 다 안다고요. 그런 비리를. 근데 윤석열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서로 별로 그렇게 마음에서는 별로 그냥 서로가 안 좋아해. 네. 예, 그렇지만 보이기 위한 거에서 항상 이 사람들은 탑 보이기 위한 거를 탑. 김건희가 심해. 근데 윤석열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하고 내 목으로 이렇게 산다. 대한민국에 주목받은 사람이 됐다. 원래 대통령이면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내가 정치를 얼마나 잘하냐 이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사람 안 그래. 젊고 이쁜 여자 되고 사고 그 자랑스러움 이게 더 강해. 네. 그러니 나라가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도 없고 모르지만 영감을 실어보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첫 잔투가 잘못 끼었어요. 제가 봤을 때 둘이서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이가 빌다시피 김건희를 데리고 이렇게 부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김건희는 자기가 어떤 빚을 보려고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비리를 따지면은 김건희가 비리가 많잖아요.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요. 근데
결국에 주가 조작 이거 파헤치면 결국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그냥 이대로 가지 않고 누가 결국에 파헤치고 말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가 파문을 이룰 때겠죠. 지금은 힘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요.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다 감옥에 쳐 넣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 근데 봐주고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비리를 봐주는 거예요. 김건희는 윤석열의 비리. 김건희는 지금 현재 이 비리를 윤석열이 막아주지 않으면 지가 위험해. 그 얘가 협박해 또 김건희가. 응? 맞짱 뜨고 확실하게 막아라. 아니면 나는 애국으로 도망가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그런 힘이 있으니 나는 해외로 튀겨볼 거다. 너 죽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나는 몰라요. 영감에 이렇게 나오니까. 네. 나도 둘이 한 말 안 들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여기서 실려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첩첩산격이라고 나와요. 네. 여기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국에 이게 진실이 없고 결국에 다 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얀 길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를 영부인 대통령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킬 수 없다고 봐요. 네. 몇 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위험도가 차근차근 오고 있다고 봐요. 그죠? 근데 윤석열은 지금 발이 시려워요. 겨울도 아닌데 왜 발이 시려울까요?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고혈압이라도 터질까봐 그게 걱정이야. 김건희는 막 왕성해요, 혈이. 근데 윤석열은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윤석열을 보면은 병원 신세를 꼭 쥐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고충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더욱이 보이지 않는 악화가 지금 막 된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 윤석열은 소화기관도 그닥 좋지 않아. 대장 이런 그것도 별로 좋지 않고 다 속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윤석열이 지금 몇 살이야 이 사람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몸으로 쳐서 병원에 누워있어야 할 날이. 그래서 김건희는 이제 나중에 따르고 국밥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네. 나중에는 감시 이런 것들이 대단히 때문에 깝깝해서 못 살아요. 근데 저는 김건희는 결국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그 자리를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게 뭔지 알죠? 옥살이? 네. 그거는 자기가 자청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저는 옥살이 할 수 있는 그 운이 더 센 게 윤석열보다도 저는 김건희가 더 세 보여요. 네. 그 운이요. 왜 그런지. 네, 그래서 둘이는 절대적으로 지금 부부 행색을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김건희는 진짜 마음에서는 대통령이 남편을 보이지 않고 네.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는 다른 남정네가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 남자가 멋있고 좋아 사실은. 근데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해서 떠날 수도 없잖아. 돈은 많아도. 가면은 그냥 아웃인데 감옥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자꾸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몰래 훔쳐보면은 윤석열한테 매력을 느끼고 막 신랑이면 좋고 막 사랑하고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안쓰럽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 배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네. 그죠? 미울 때. 네. 예. 그냥 지는 옆에 있으면 영부인이 되니까 그냥 가오다시 받고 그냥 그걸로 하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김건희에 대해서 치부까지 다 하는 아주 떠벌터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이름과 뭐가 명성해요. 지네끼리는 사인이 있다 하겠죠. 근데 이거는 엄청난 보이지도 않는 비리를 어떻게 말하냐? 아니 저 실린다고요. 내가 봤을 때 뭐가 그 사람이 저 사람 매력 저 사람 괜찮네. 마음이 가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내색 안 하고 그냥 살면 쟤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내심 제가 말하고 싶은 마음에 아름다움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는 윤석열을 많이 사랑하면서 내조를 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형식적인 게 불가해요. 내가 살라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백년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에 헤어질 것 같고, 결국에, 윤석열은 병원 생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부분은 될 수 없다라고 나와요. 네. 네? 측은직심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열어보고 하면 모를까, 나중에.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이혼하고 헤어졌어. 근데 측은직심에 남편이었으니까 아니었으니까 어디 아픈가 하고 한 번쯤 열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더 이상도 아니야. 나중에는. 응? 지금은 내 죄는 내가 받을란다 하는 형국으로 김건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윤석열은 천하태평으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백년은 절대 인연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여기는 포천. 반갑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주가 조작도 안 했다. 무혐의잖아요, 그쵸? 네. 네, 제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는 대단치도 않게 폼 내면서 주식에 관한 걸 제대로 모르면서도 남들 가르쳐 주면서 막 여러모로 조금 조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조작하고 나서 갑자기 돈이 딱 불려버리니까 이대로 이렇게 너무 길게 가면 발꼬리가 잡힐 것 같아서 한마디 말해서 거기서 한 덩어리 벌어가지고 계약을 뒤로 돌린 거죠. 그리고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 처리를 했다든지 뭔가 보완 처리를 확실히 해버린 것 같아요. 찾아낼 수 없게 전산에서 익히 없애버린 거죠. 뭔가 조작이죠. 그러니까 조작.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누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정치 쪽에서죠. 끝까지 이렇게 발불을 놓지 않고 밟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영장 발의하고 구속까지 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아니라고 단단하게 서 있긴 하지만요. 사실 자기가 서대는 것도 범인의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점잖게 있는 폼이에요. 니들이 어쩔래? 나 없어. 왜냐면 주가를 조작해서 이미 모든 거 파일이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찾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찾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증인 뭐 이런 거 증거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봤을 때 부당한 그 이득을 많이 자기가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한 거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있잖아요. 그런 걸 그대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행각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누군가 이렇게 김건희 여사한테 뒷배에서 이렇게 하나 둘 이러면 될 것이다 저러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는 빠져나갑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있으나 결국에 그 음성이 밖으로 셉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서 검거가 될 거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올 가을까지는 사실은 그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짱짱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내년쯤 이렇게 이제 내년쯤 막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엎어진다는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영부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저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영부인으로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개월수로 따진다면 좀 그렇고 1년 미만 1년 미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봄 되면은 가 따로 없네. 지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야유회를 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저것 이렇게 뺏기는 거 있어요. 뭐 뺏기는 거야? 저작권이야 뭐야? 주식에도 뭐 있는 거야?
그 이득을 보거나 조작을 했으면 뺏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압수수색하고 하다 보면 원하지 않은 것들이 비밀 조작까지 확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금액만큼은 그 나라의 세금을 뺄 건지 뭔가 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탄로가 나죠. 결국에는. 근데 사실 주가 조작 이런 거는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지, 그 뭐 천공이나 무속인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생이 불편할 때 이러면 어쩌냐 저러면 어쩌냐 그 선택권 이렇게 할 때 그때 무속인을 조금 이용하는 것 같고, 지금도 정말 비밀리로 살포시 우리가 여기서 엄마까지만 하면 되느냐, 한국에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딴 거, 이런 거를 좀 상의하는 이런 문제는 무속인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은 무속이랑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주관과 기관을 쫙 갖고 있고요. 저는 그래요. 저도 제자지만 영적인 게 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신도 아니고. 그러면 모든 걸 빼버리면 대형 사고가 A개 있습니까, 저는? 근데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운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빼면 진짜 정확하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어떤 주관을 갖고 진짜 신이 진짜 있구나를 자기가 깨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주가 조작하고 뭐 이랬던 거를 용서를 빌고 내놔야지 옳은 거죠. 그러면 이 문제까지 안 가죠. 근데 내놓기는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그쵸? 근데 신을 너무 악이용해서 너 그때 거기 가서 하면은 10억 벌 수 있고 그 사람 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세상 남아놓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저는 어느 정도 인간의 그 양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령님들이 인간의 양심을 용서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신들이 용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요까지는 죄를 져도 죄를 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대단한 돈을 막 남의 거를 삐땀 흘리면 없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빼가지고 감춰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신에서 용서할 수 없는 굉장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분이 돼도 사람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리잖아요. 영부인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나도 성형을 했지만 성형 좀 했다고 저렇게 막 묶여요. 여자들끼리 씻고 하는 건 괜찮은데 정치인 남자들이 김건희 얼굴 갖고 막 이렇게 성형인 거를 비아냥거려요. 그러면은 자기 부인도 성형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직이 이 사람을 진짜 나쁘게 보고 대충 봤으면 다 우스운거리가 지금 돼가지고, 저는 한편으로 김건희가 불쌍하기도 해요. 영부인이 돼갖고 단 한 달도 떳떳하게 서 있지 못하잖아요. 그게 신의 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깨닫는다면 사람 다치지 않게, 죄 없는 사람 다치지 않게 스스로 자기 죄값을 물고, 나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내려오겠다 하고 죄값 기본 받으면 그래도 금방 이렇게 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존심상 그게 이분은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 성격은 때문에 누구한테도 안 제가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라고 영어로 봐요. 자기 마누라가 최고고 그냥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다 모든 걸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보면 모든 걸 감싸. 그러니까 김건희가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원래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면 너 내가 이 문제는 아는데 대통령답게 영부인답게 우리 이거 자수하고 우리 속 편하게 살자. 내려주고 이렇게. 그러면 조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범인이 뭐를 감췄는데 내놓으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세상에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끝까지 자수를 안 할 거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님한테 치맛자락이 걸려서, 치맛자락이 걸리면 딱 찍히잖아요. 더 이상 못 나오고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치맛자락이 걸린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 오늘도 또 이렇게 공부한 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